이번에 또 조용히 하노이 다녀왔습니다. 하노이를 조용히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조용히 하노이를 갔다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로진을 하러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제가 늘 걱정이 되네요. 지역별 혼자 노는 법, 베트남 커뮤니티 베풀보 베트남 사관학교 라이브 방송입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 혼자 베트남 와도 되나에 대한 대답을 얻는다. 두 번째, 지역별로 혼자 와서 노는 방법을 알게 된다. 오늘 강의 기호 목차입니다. 베트남 가요 혼자 와도 될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지역별로 혼자 와서 할 거가 뭐가 있는지, 또는 그 포인트들,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형님들께서 혼자 오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혼자 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시고, 나는 혼자 가면 어디로 가야 되지에 대한 답변도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 혼자 놀기입니다. 아니구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지금 지워진 것 같은데, 잠깐만요, 형님들. 제가 말씀을 하고 갈게요. 베트남 가요 혼자 와도 될까? 일단 혼자 오는 비율 자체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 풀보 형님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중에서 한 30-40%는 혼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서 혼자 오시는 데는 전혀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이 방송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나트랑부터 제가 가볼게요. 자, 나트랑에는 동선 좋고 관광 휴양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나트랑에서 할 수 있는 거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뭐 가라오케, 에코, 스웨디시, 이발소, 바, 클럽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있기는 다 있습니다, 항상. 근데 그 있는 것들이 과연 혼자서 오셨을 때도 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랑 왔을 때랑 다르게 즐길만한 퀄리티가 되느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제가 한 번 더 결론을 내려드릴 텐데, 일단 스웨디시는 몇 군데 유명한 곳들은 괜찮습니다. 다른 주요 지역에 비해서 저는 꿀린다는 생각 안 하고, 마사지가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나트랑은. 아무래도 관광 위주의 도시다 보니까 마사지가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좀 종류도 많고 해서 좀 편하게 이용하시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 좀 추천을 드리고, 이발소는 뭐 그냥 이발소입니다. 그럼 뭐 이발소죠, 이발소가? 그 다음에 바는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지역별로 바에 대해서 제가 추천은 안 드리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들은 바가 많기라도 하거든요. 종류도 많고. 근데 나트랑은 제가 탐방을 한번 다녀왔는데 종류도 많이 없습니다. 숫자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숫자도 적고 물량도 적고 뭐 시스템도 좀 희한하긴 해요. 나트랑 바 같은 경우에는 혼자 여행해 오시는 호치민 여행 오신 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뒤에 내용 다 나오고요. 클럽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혼자 클럽 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 나트랑의 에코는 현장 초이스는 없고요. 사진 초이스로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저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베트남에 안 온다. 자, 나트랑의 에코가 뭐가 문제냐면, 자, 에코를 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베트남 전체가. 첫 번째가 본인이 아는 현지 베트남 마담을 통해서 에코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 또는 현지에 있는 가게를 통해서 에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님들, 부산 오대 형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개편한 채널이라서 형님들의 많은 사랑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코 같은 경우에는 가게 또는 베트남 현지 마담 또는 예전에 봤던 여자애 보고 야 너 친구 불러 이 정도가 되는데, 뭐 친구 불러나 이런 건 좀 괜찮겠지만은 에코를 만약에 현지 마담이 일단 조인이 안 될 거예요. 나트랑은 그런 인력 찾기가 좀 힘들어서 호치민이랑 하노이나 뭐 다낭이랑 다르게. 그럼 결국 가게를 통해서 했는데, 가게에서 에코를 부르는 가격을 제가 봤는데 그냥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에코를 해서 뭐 한인업체가 끼면 보통 떼는 가격들이 일반적인 가격들이 있는데, 납작은 일반적인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저렇게 해가지고 애들이라도 이쁜거 몰라.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추입니다, 비추. 자, 그 다음에 가라오케 같은 경우에는 한인 로컬 갈만한 곳이 한 군데 정도씩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쌉니다.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인 가라오케가 뭐 로컬이든 한인이든 종류가 많이 없고 가게가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지는 좀 없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혼자 오셔서 가라오케를 가시면
호치민은 1인 세트가 있고, 뭐 다낭은 골라서 나가는 에코가 있고, 하노이는 1인 주대가 싼데 나트랑은 그 셋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가격이 비싼 편이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고, 다른 지역들은 제가 가격도 다 정리를 좀 대략적으로 해놨습니다. 자,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제가 이렇게 지도까지 가져왔는데, 얘기가 많은, 할 말이 많은 지역들은 제가 분류를 두 개로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노이는 형님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인원수 떠나서 결국에는 편한 겁니다. 이동이 편하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기 이제 화면에 뜬 지도를 보시면 저기 맵에 보이는 거는 미딩이라는 동네를 제가 대략적으로 한 거고,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프레임을 걸어놨는데 저 안에 다 있어요. 저 안에 그 식당, 마사지, 스웨디시, 불건마, 이발소, 가라오케 다 있어요. 근데 저 안에 가라오케가 한 열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거리가 저 네모를 다 가로 세로로 했을 때는 반갑습니다. 거의 한 2km 정도 안쪽일 것 같은데요. 그 길이가 2.5km, 2km? 세로 한 2km, 가로 한 2.5km. 그러니까 3km, 2km 이내에 걸어서 다 갈 수 있는 거래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좋은 게 뭐냐면요. 하노이는 주대가 쌉니다. 2인 이상 가시면 1인당 110만 동인데 혼자서 가셔도 160만 동이에요. 하나 8만 원 좀 하죠. 그 다음에 팁은 2시간에 2.5만 원 정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2시간 동안 소주, 맥주 무제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고 2시간 동안 여자애들이랑 술 마시고 놀아도 두당 11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혼자 가서 쓰는 주대, 다른 지역을 이제 나중에 뒤에 호치민 다낭 주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싼 거죠. 그리고 호치민 다낭 같은 경우에는 술 무제한이 아닙니다. 세트 단위로 나오거든요. 호치민의 소주 세트가 지금 막 소주 한 병인가? 두 병인가? 뭐 그렇게 할까요? 소주 두 병 나올 거예요. 소주 두 병 나오고, 맥주 깔짝 나오고요. 다낭은 1인 세트가 없고요. 근데 하노이는 술 무제한이다. 아, 그러면 가격 대비 주대가 엄청 싼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간대에 상관없이 가라오케를 다 가도 되기 때문에 6시에 가시든 8시에 가시든 10시에 가시든 12시에 가시든 하노이 혼자 가라오케 주말에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카스 같은 곳은 주말에 예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카스에서 초이스를 보고요. 그 다음에 2호점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럼 뭐 여자애만 그 1호점에서 초이스를 보면 받는 거랑 똑같죠. 부산 오뎅형의 호치민 사랑은 다 알아주죠. 주대가 싼 편이기 때문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좋고요. 그 다음에 스웨디시 같은 경우에는 불건마. 하노이가 사실 본고장입니다. 본고장. 그래서 종류도 많고 스킬이다 서비스도 다 뛰어난 편이고요. 마사지랑 이발소는 그냥 무난해요. 무난합니다. 자, 클럽이랑 바는 혼자 가시면 쳐다볼 필요도 없고 쳐다볼 생각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제가 봤을 때 하노이에서 바 가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바보. 다낭은 그래도 그 바라는 요소가 뭐 호치민도 그렇고 특징이 있는 건데 하노이는 그냥 바 갈 돈으로 가라오케 가는 겁니다. 돈이든 여자든 훨씬 많고 돈도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는 바보고 클럽은 관심도 두지 마시고, 에코는 제가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에코는 하노이에서 에코 하시면요, 그거는 혼나야 됩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편인데 혼줄 나셔야 돼요. 왜 혼줄 나셔야 되냐? 아무리 그 형님께서 모든 사정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 에코를 하시는 분들은 늦게 도착하시거나 뭐 시간적으로 안 맞거나인데 하노이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6시든 8시든 10시든 12시든 2시든 가로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골라서 데려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 초이스라는 그런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시면 술 마시고 놀고, 그 다음에 낮에는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뭐 스웨디에서 한 발 빼고, 이런 구도로 잡으시면 좋고요. 대신 이제 하노이 혼자 오시는 분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자, 이런 느낌입니다. 혼내는 거 뭐 포항형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노이에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역별로 형님들이랑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다들 자기가 맞는 지역만 주장창 다니세요. 하노이 다니시는 분은 하노이만 다니고, 다낭은 다낭만 다니고, 호치민은 호치민만 다니고. 그래서 제가 왜 그 지역만을 이렇게 파시는지 그 원인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하노이의 최대 장점 및 감성은 만남의 자유도입니다. 자유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타 지역 대비 가라오케 애들의 출근 여부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여자애들이 자유출근제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뭐, 물론 보도는 아닙니다만은, 여자애들이, 흔히 말해서 우리 쇼부죠, 쇼부. 쇼부를 봤을 때 응하는 그런 태도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달라요.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술값에서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받는 돈이 그 돈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게의 눈치를 좀 봅니다. 근데 하노이는 그딴 거 없습니다. 야, 너 내일도 나랑 놀자 하면 걔가, 응, 응이에요, 응. 근데 형님들이 그거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시면 피곤합니다. 제가 그거는 호되게 혼쭐을 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형님들의 싸움 상대는 교민이에요, 교민. 교민들은 말 그대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민이 형님들보다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자애들 입장에서도 옆에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돈 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한국에서 가끔 올 때 돈 주는 사람이 좋아요?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돈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겁니다. 수시로 돈 주니까. 그래서 이미 상대가 교민이기 때문에 그쪽이랑 싸울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공정거래를 하시되 그 공정거래를 해서 다음날 또 따로 보게 되면 형님이 준 돈 그리고 걔가 있던 시간 그게 공정한지만 좀 판단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여자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저녁에 가라오케에서 만났습니다. 하노이에서.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야 너 내일도 나랑 만나자.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형님들의 성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녁에 또 얘랑 술 먹고 그냥 놀고 싶어 하면 그냥 밖에서 술 먹자 하면 되는 거고 데이트하고 싶잖아 데이트. 그러면 여자애 보고 야 하노이에 어디 갈 만한 데 없어? 나랑 가자. 이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관광지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여자애랑 손잡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베트남 음식도 먹고 맥주 마시고 이런 감성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오시면 그렇게 많이 하셔도 돼요. 혼자 와가지고 그러니까 첫날에 가라오케 가셔가지고 여자애랑 술 먹고 놀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가라오케 하면 좀 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애를 뭐 따로 만나가지고 하노이에서 근데 데이트를 어디 가서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호환게임, 서호 이런 데가 좀 피곤하고 서호 정도는 좀 괜찮아요. 근데 호환게임은 제 기준에서 좀 피곤합니다. 데이트 코스가 아닙니다. 서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형님들. 다낭입니다, 다낭. 다낭은 아까 제가 말했던 하노이랑 조금 다르죠?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 번째가 힐링하기엔 되게 좋고, 그러니까 여행을 오시는 목적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해외에 오셔가지고 좀 힐링하고 리프레시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리프레시도 사실 사람마다 다른 게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쭈물쭈물하면 리프레시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한국의 빡빡한 그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베트남에서 여유를 만끽하면서 선베드에 누워있다가 좀 약간 좀 심심한데 그럼 여자애 불러서 놀고 이런 게 좋은 게 힐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낭은 그런 힐링적인 측면에서 괜찮고 여행, 힐링 이 감성에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선도 좋죠. 공항에서 다 가까우니까. 근데 밤보다는 좀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가라오케는 주대를 낸다고 치면 1인당 15만 원쯤 내셔야 돼요. 아까 하노이에 비해서 비싸죠? 근데 하노이는 2시간 소주 맥주 무제한인데 다낭은 세트 단위로 나옵니다. 술 먹으면 땡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코가 있는데 가게 가서 고르는 에코는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사진 에코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한 2,500번째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게 좋다. 물론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거고 밤늦게 도착, 가라오케 메인 타임을 놓쳤는데 꼭 하루를 롱타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건 감안을 하시고요. 이발소는 최고 수준입니다. 외모 말고 서비스. 스웨디시는 그냥 저냥 해요. 마사지는 최고 레벨이에요. 가성비도 좋고 관광도시잖아요. 근교 여행 및 힐링, 바나힐, 호이안, 오행사는 여자랑 가면 안 되고 아무튼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여행이랑 감성, 거리든 뭐든 다 최상이고요. 바는 한 번 왔다 가시면 다시는 베트남 안 온다는 얘기 나옵니다. 제가 다시는 베트남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건 뭐냐면요. 형님들이 내상은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상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근데 눈탱이 맞으면 기분 나빠요. 그 바는 제가 눈탱이로부터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님들을. 저기는 그냥 눈탱이를 치려고 각을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럽은 마귀들의 소굴이에요, 마귀들의 소굴. 걔네들 눈을 보면, 우리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그 캐릭터들의 눈이 돈 모양으로 바뀔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애들 눈이 다 돈 모양으로 돼 있어. 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혼자 만약에 가셨다. 제가 그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 혼자 만약에 오늘 좀 밤에 적적한데 바나 가볼까? 바 혼자 가시잖아요. 가가지고 여자애 앉혀가지고
기본으로 먹고 나면 솔직히 비싸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형님 보고 오빠 내일 내가 가이드 해줄게 200불 줘 이런 짓을 한다고요. 가이드 무슨 가이드야. 그 다음에 이제 클럽 같은 경우에 만약 형님이 혼자 가신다. 그럼 클럽에 일하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그럼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오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 그러면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저랑 술 한잔 해요 하자면 그럼 형님 무슨 생각 드냐면 야 뭐야 베트남 외국인한테 되게 개방적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형님 빨아먹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랑 술 먹고 있다가 또 우리 한국 사람의 또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를 발휘해가지고 야 마셔 마셔 하다 보면 옆에 여자애들도 오고 직원들도 오고 갑자기 가위바위보 하고 그 다음에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맥주랑 샴페인 추가되고 그래 막 으쌰으쌰 놀면 그 형님이 야 나 오늘 생일이야 진짜 베트남 좋네 하고 계산서 받아보면 막 100만원 나와있고 술 다 먹으면 이제 집에 갈게 너 나랑 같이 우리 숙소 가자 그럼 그 여자가 오빠 나 내일 아침에 학교 가 이러면 집에 간다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혼자 오시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다낭의 최고 루트 및 감성 그러니까 혼자 오셨을 때 하시는 거 좋냐면 뭐가 좋냐면요 가라오케를 무조건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를 픽업을 하려고 목적으로 가라오케를 가시는 거기 때문에 가라오케 가셔서 술을 마시시든 에코를 하시든 그거는 개인의 성향입니다. 나는 안에서 술 먹고 노래하는 게 좋아. 그럼 가라오케 하시는 거고 아니야 나는 그냥 여자애만 픽업해서 나올래. 그럼 에코 하시는 겁니다. 자, 에코를 데려 나와서 데이트 감성으로 해요. 데이트 감성. 그러니까 그 데이트 감성을 클럽 바는 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서 저희 데리고 나와서 야 우리 시푸드나 먹을래? 그래서 해산물 식당 가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시푸드 가면 여자애가 그 비닐 장갑 끼고 막 게 같은 거 새우 다 발라줬어요. 근데 요새 걔네들도 또 MZ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싫어하고 직원한테 한 5만 동 10만 동 주면 물론 돈을 안 줘도 되지만 까줘 그럼 다 까줍니다. 그럼 까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먹다 보면 좀 케어가 좋은 애들은 형님 입에 뭐 떠먹이기도 할 거고 그런 감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끼케야 막 여자애가 갑자기 오빠 나 밖에서 술 먹고 싶어 이러면 어디 정도 가면 좋냐면 맥주 펍 같은 데 가야 돼요. 사람도 많고 음악 나오는데 펍 그러니까 클럽 말고 클럽 바는 그냥 형님도 같이 마시고 그리고 아니면 24시간에서 하루 종일 도난하는 이거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형님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혼자 오셨어 할 거 없잖아요. 그럼 24시간 에코 뭐 저 괜찮다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날에 일단은 그냥 에코로 가라오케에서 픽업을 하시고 처음부터 24시간 픽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같이 또 돌아다녀 보고 침대에서 배꼽도 맞춰보고 괜찮다 얘는 나랑 같이 있으면 나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럼 그때 가게 측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저 얘랑 24시간 연장 가능할까요? 그럼 가게에서 여자랑 얘기하고 금액이랑 이렇게 쇼업을 해서 알려주지. 아니 생판 보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24시간에서 애들 픽업해버리면 보내기도 힘들어요. 이미 걔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24시간을 같이 있겠다고 하면 우리 친구끼리 똑같아요. 친구도 24시간 같이 있기 힘들어요 형님들. 안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맞는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연장을 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24시간 이렇게 했다가 안 맞으면 한 본지 한 3시간 아니면 본지 15분 만에 집에 보내고 싶을 때 있거든요. 애매합니다 형님들. 그래서 이제 같이 근교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방송이든 여기든 실제로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다낭에서는 최대한 키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자애들을 가라오케에서 만났습니다. 이거 제가 완전 딱 까놓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여자애를 가라오케에서 만났으면 내일도 얘를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님들이 어떤 절차를 거치셔야 되냐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해 뒀다가 다음날에 뭐 저희를 통해 예약을 했으면 저희 또는 가게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어제 걔를 봤는데 하루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드려요. 걔가 오늘 출근을 했는지 아닌지 가라오케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키핑을 하죠.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형님들 여자애들이 형님들한테 부르는 금액이 있어요. 내일 다시 나랑 보면 얼마 이렇게. 근데 가게를 통해서 이용하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여자애들을 가게를 통하고 안 통하고 어떤 차이가 나냐면 첫 번째가 만약에 가게를 통해서 여자애를 만났는데 사고가 나면 가게에서 어느 정도 수습을 해주려고 노력이라도 해요. 근데 여자애랑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그 모든 책임은 형님들이 다 지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가 여자애들이 무슨 물건을 들고 왔어. 도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게를 통해서 했으면 가게 쪽에서도 단도리를 치고 사건 진상 규명을 하겠죠. 근데 여자애랑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냥 물건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물건을 형님이
뭐 사회에 기부하신 겁니다. 다낭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굳이 얼마 아끼자고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가게를 통해서 여자에게 겁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애들도 마담이랑 가게에서 이게 자기가 사건 사고가 횟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손님이랑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으면 가게 쪽에서도 그래 한 번이니까 하고 넘어가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가게에서 그 여자를 쓰지 않겠죠. 그럼 실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본인의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겁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이 꼭 가게를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행객 분들은. 저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치민입니다. 동선이 최악이에요, 최악. 제가 저는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호치민 놀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선이 최악이에요. 택시 타다가 하루 종일 날 다 셉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도 멀고 숙소에서 유흥 하려고 하면 다 멀어요, 동선이. 그런 동선들을 생각을 했을 때 형님들이 잘 짜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어딜 가도 다 멉니다. 그래서 근데 가라오케가 에코는 없는 대신에 1인 세트가 있어요. 근데 1인도 주대 기준 한 20몇만 원 합니다. 너무 비싸죠? 그래서 술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에코는 괜찮아요. 따로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스위디시 괜찮고 종류 많고 이발소 최고고 마사지 괜찮고 피부 왁싱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은 괜찮은데 혼자 가기가 애매해요. 제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 호치민은 가라오케 1인 세트가 주대가 비싼 대신에 여자를 픽업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에코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불러서 숙소 또는 식당에서 바로 만나고 데이트를 해도 되고 술을 마셔도 되고 그렇게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디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있고요. 이발소는 진짜 호치민이 최고예요. 그리고 마사지도 괜찮고 피부 왁싱도 다 있는데 문제는 로컬입니다. 로컬이 호치민에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장점이거든요. 형님들이 여행 가셔가지고 로컬에서 놀면 진짜 재밌고 좋아요. 근데 이게 여러 명 갈 때마다 혼자 있을 때 더 좀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게 혼자 가면 진짜로 로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컬이다 분위기 자체가 술을 많이 마시고 놀고 하는 게 특화된 곳인데 혼자 가서 1대1로 술 먹고 이렇게 하면 텐션 자체가 많이 안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로컬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명 앉혀야 될 수도 있고 술을 얼마 이상 주대가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갔을 때 로컬 쪽에서 좀 떨떠름해 합니다. 혼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 걔네들도 똑같죠. 술 먹고 신나게 놀고 싶고 재밌게 놀고 해야 손님들 팁도 많이 나오고 주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혼자 와버리면 조금 아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술을 잘 못 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로컬 가면 진짜 약간 천대 받아요. 천대. 여러 명이서 갔으면 한 명이 술 잘 못 먹고 이러면 그냥 분위기 잘 노는데 혼자 갔는데 술을 안 드신다. 그러면 진짜 천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호치민의 최고 루트의 감성은요. 술을 마시면서 놀고 싶다. 그럼 가라오케는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1인 세트도 있지만 에코를 불러서 데리고 다니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술을 드셔도 되고 데이트를 하셔도 되는데 관광지, 휴양지 이건 없죠. 여자애들 보고 낮에 데이트 하자고 하면 걔네들 기겁합니다. 기겁해. 얼굴 타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발소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형님들이 잘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 아까 말씀드렸고 스위디시 괜찮고 다 말씀드렸고 제가 좀 신경 쓰는 거는 바 같은 데는 고수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클럽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바 같은 경우에는 노미오다이 시스템도 있고 그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쇼부를 보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를 가면 술 무제한인 곳 위주로 가는데 술 무제한이 아니면 여자애한테 얘기해요. 야 옆에서 레이디 드링크니 팁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네들 팁 더 줄 테니까 옆에서 사달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술을 먹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게 되려면 경험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노미오다이도 가도 노미오다이 중에서도 그런 데가 있어요. 1인당 150만 동인데 여자들 술은 같이 먹어요. 근데 콜라는 따로 주문하는데 콜라가 하나에 7,000원씩 해.
아, 그것도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죠. 팁 따로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옆에서 콜라 사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행객분들이 잘 안 가보신 분들은 좀 이런 것들이 능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여자들한테. 여자들 또 아량을 엄청 부리거든요. 옆에서 팔짱 끼고.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셨을 때 할 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동선이 좋지 않다. 그게 이제 지역별로 또 차이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형님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컨텐츠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실제 사례를 담은 Q&A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